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4월 20일 오찬 시간이 됐습니다. 오찬 맛있게 드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경기도지사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경선이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달라지고 있고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급변하고 있는 여론조사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키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박병석 의장, 본래 이달 27일부터 한 일주일간 미국과 캐나다를요 방문하는 것으로 딱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권을 김상희 부위원장한테 넘겼다, 부의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미국 캐나다 방문을 안 하는 걸로 아주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파장을 또 가져올지. 그리고 이 평검사 대표회의가 어제 저녁 7시부터요 오늘 새벽 5시까지 장장 10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입장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양양자 의원이요, 나는 지금 검수완박 이 법안 옳지 않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이 이 SNS에 나돌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 작성자가요 양양자 의원이 작성한 것이 맞고 찌라시가 아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항상 ARS입니다. ARS인데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건 오마이뉴스 의뢰인데 18일, 19일 바로 이제 가장 최근 겁니다. 이걸 보면요, 김은혜하고 김동연하고 붙으면 김은혜가 이기고, 그리고 김동연과 유승민이가 붙으면 김동연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1등에 김은혜 2등으로, 그리고 민주당 적합도에서는 김동연 1등에 안미석 2등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말이죠, 김은혜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의 양자 대결 시에 김은혜 43.1, 김동연 42.7, 불과 0.4% 차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까봐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동연과 유승민이 양자 대결할 경우에는 김동연 40.6, 유승민 36.2, 그래서 4.4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동연과 유승민이가 붙었을 때는요 없다, 또 잘 모르겠다가 무려 23.2%인데 김은혜하고 김동연하고 붙었을 때는요 없다, 잘 모르겠다가 14.1, 거의 뭐 9% 정도 차이로 줄어들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은혜하고 김동연이 붙으면 이 각각 지지층의 결집, 즉 정당 간 대결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반해서 지금 김동연과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붙으면요 지금 이제 결속력이 조금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간 결속력이 낮아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자 대결의 순서를 보면요, 김은혜가 1등이에요. 27.1, 2등이 김동연 22.6, 유승민 3등 18.2입니다. 그리고 4등이 안민석 7.5, 염태영 5등이 7.0, 강용석 4.9, 조정식 2.3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적합도만을 별도로 딱 떼보면요, 유승민 35.1, 그 다음에 김은혜 34.1, 그 불과 1% 차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적합도는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김동연 35.5, 안민석 11.6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다자구도에서는 김은혜가 1등인데 비해서 그리고 유승민과의 차이가 9%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요 국민의힘 안에서만 본다면 또 유승민 후보가 1%가 앞서요. 자, 그래서 이게 오리무중이다. 오늘 내일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측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 국민의힘 내부 지지율이요, 김은혜와 김동연의 차이가, 김은혜와 유승민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 1,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실제 오늘 내일 이어지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다소라도 김은혜 예비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 본래 23일부터 지금 5월 초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지금 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방문 국가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검수완 박 법안, 이게 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박병석 의장이요,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 뭐 이 청가를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이 상정을 거부한 바 있어요. 이 상정 거부 이유는 여야 간의 합의를 먼저 해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요, 그럴 가능성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서울의 자리를 지키면 어려울 것이고, 또 이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박병석 의장 측에서 오늘 조금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박 의장이 계획했던 미국 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용은 짤막하지만 이 정치에 미치는 지금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언론중재법과 같이 이거는 상정이 합의가 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언론중재법하고 이번 법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번 법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문재명, 즉 문재명 지키기 법안,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의 결정적 지원 없이는 국회의장이 됐겠어요? 아니올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병석 의장의 충성도는 상당히 강하다. 언론중재법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이제 가질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5월 3일 날 국무회의 개정안을 목표로 하는 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전국 환경을 보면요, 딱 민주당 하나만 빼놓고는요, 전 국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민단체, 심지어 민변 참여연대 반대, 그 다음에 변협 반대, 대법원 반대, 네? 대법원 반대, 변협 반대, 그 다음에 심지어 말이죠, 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서도 반발 입장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이게 이제 표정관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지금 경찰권의 비대화도 비대화지만은 우선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찰들이잖아요.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새가면서 일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날 새가면서 일하는 분위기냐 이거죠. 아니올시다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물리적인 수사량이 아주 폭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다. 뭐 우연성이나 이런 법률적 측면을 말고서도 물리적으로 법원에 이제 소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법원이 제대로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원마저도 당국자인 법원,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민주당 핵심 강성이 중심이 돼서 이 민주당만 찬성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이 언론중재법과 그리고 이번 검수완박법의 법률의 성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박병석 의장이 이거를 사회권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방맹이를 딱 두들겨준다? 물론 이제 박병석 의장 뭐 앞으로 정치행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쌓아온 정치 그동안의 역정에 그야말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흑역사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요, 박병석 의장은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제 김호수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언론에 밝힌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다녀오고 나서 김호수 총장이 밝힌 게 뭡니까? 검수완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법원이 우연 의견이 유력하다. 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국회에서 법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장. 그래서 이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하니까 일단 반대를 하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국민과 유착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지만은 김호수 총장 충분히 당연하고 옳은 얘기다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3년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법원행정처는요. 어제 19일 날 이 법사위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은요. 18일 날 15개 조항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 37쪽짜리 검토 의견을 국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총괄할 수 없게 된다면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이 제안과 관련해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이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도 민주당의 반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반발이 더 강해져가지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검수완박법 강행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명분, 핑곗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요, 김호수 총장,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과 관련된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 부서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서 주문한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수 총장도 말이죠. 이 검찰 내외의 시각의 이 흐름을 잘 봐가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청와대 면담 이후에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평검사 회의가 말이죠. 오늘 새벽까지 어제 정확하게요.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0분까지 진행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 2시 반까지 안 자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방송하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시 10분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진행된 검찰의 입장문을 보면 우선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든 책임, 바로 검찰 수뇌부가 있다. 수뇌부가 똑바로 책임져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대신에 본래 어제 서울 고검장 회의에서도 전국 고검장 회의도 본래 굉장히 강하게 집단 행동이 좀 불타올랐는데 대통령을 만난 이후로 누그러졌거든요. 이 평검사 회의도 그러한 전국 고검장 이 회의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입장 전달하는 방안 이 검토는 했지만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국 평검사 회의를 앞으로는 정례화한다. 대신에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이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한국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도입하자. 벤치마킹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장문에서요, 이 검수완박 관련 이 강행 추진에 대해서는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범죄자가 웃음을 짓고 만세를 부를 일이고 억울한 사업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 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반할 소지도 크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다. 피의자 구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 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검사반 법원이 검사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과 조사권 등을 박탈하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선진적 사법체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평검사들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 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 진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국내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검사들은요, 대형 부정부패 사건, 금융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약화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부패범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금융기업범죄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검찰 수사를 아무런 대안 없이 사장시키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비리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경찰로 이관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자칫 수사의 적기를 실기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 가격 담합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대안이 없다. 이것이 이 평검사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각종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배심 제도, 이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요, 한국형 대배심 제도가 채택돼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시민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고, 이미 갖춰져 있는 수사 심의를 법제화하고 강화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다. 그리고요, 이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회의를 정례화하자. 그래서 전례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상은 없지만 검찰 인사라든가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든가 등을 설정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의 의사결정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평검사 회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시와 견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냈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도 논의는 했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검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의 위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 그 정도의 목소리는 나왔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한 뉴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양자 관련 내용은요, 별도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